공개 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고기 드시고 나면 여자분들은 보통 이 냄새 제거하는 거 칙칙 뿌리시잖아요. 근데 꼭 남자분들은 다른 거 찾으시더라고요. 이쑤시개. 맞아요. 이게 급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요. 이쑤시개를 그렇다고 습관처럼 너무 자주 오래 사용하면 이 치아 뿌리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먹으면 이가 시리게 될 수도 있고요. 이쑤시개보다는 치실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치실은 사실 크기도 작으니까 우리 가방에 항상 휴대해서 다니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수수께끼 중에요. 네. 고기를 따라다니는 개 뭔지 아십니까? 맛있게. 이쑤시개. 맛있게도 야 이쑤시개. 이쑤시개. 오케이. 갑자기 네. 지금 아까 민설 씨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이쑤시개에 대해서 배신감이 살짝 드는데 저도 이참에 치실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주문해야 딱 겪고 댕겨야 돼요. 또 이에 대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연극하면서 이 포스터를 붙일 때 테이프를 찍찍하게 막 붙이고 이랬거든요. 우리는 그거 한 장 붙이는데 막 몇 초 걸리나 막 시합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거라든지 병뚜껑을 딴다든지 이거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병뚜껑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 그런 데 하지 마세요. 요새는 또 돌렸다는 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는요 음식 먹는 데만 써야 됩니다. 이쑤시개는요, 병은요 눈으로 따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네. 눈으로 꼭 따시길 바라면서 우리 그리고 탄산음료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탄산음료 드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은 또 탄산수를 많이 찾으시는데 물이라 좀 칼로리가 걱정이 안 되지 않나 싶었더니 탄산수를 많이 마시면 치아도 상한다고 합니다. 치아에도 안 좋고 위에도 부담을 주는 이 탄산수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드실 때 좀 치아에 덜 닿기 위해서 빨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작게나마 도움이 되게 탄산수 드실 때는 빨대 이용하기로 해요. 저희 와이프나 저는 아이한테 그 입에 뽀뽀를 안 하고 볼이나 이마에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뽀뽀를 하면서 이 치아균이 충치균이 옮을 수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밥 먹으면서 썼던 숟가락 엄마가 한번 먹고 아이가 한번 먹고 이러면은 엄마 입에 있던 충치균이 아이 입에 옮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맨날 입에 꼭꼭 씹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지 엄마 나 충치 엄마 때문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충치가 많이 생겼어요? 진짜 많이 생겼어요. 진짜? 네, 금리가 3개예요 위에. 나는 어릴 때 우리 딸 아들 그 오징어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씹어가지고 국물 이제 맛있는 국물 넣을 때쯤 되면 주고 이랬거든. 잠깐만요.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치과 안 가던데. 내가 없어서 그러나 꼭꼭 씹어가지고 뭐 자. 그럼 그게 또 손주들한테 가고 손주들 긁리는 할아버지가 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맞네.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소한 습관이라도 하나씩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에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공포의 대상인 치과. 무섭다고 겁이 나서 피하는 동안 치아 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뼈까지 오도독오도독 씹어서 치아가 망가지면 음식을 씹기도 힘들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물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오복을 챙겨 2023년을 건강하게 세 번째 주제는 치아 건강. 치아를 잘 관리해 100세까지 건강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몸의 오복을 챙겨 2023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프로젝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복 중에 이복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우리 건강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습관을 오늘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모셔봅니다. 교정 전문의 박현정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역시 교정 전문이시니까 네.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진짜 우아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바른 진료로 환자의 미소를 되찾아드리는 교정 전문의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치과 가면 너무 무섭거든요. 흰 가운 입고 있으면 무서워. 아, 무서워. 그 드릴 소리도 무섭고,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 가던 그 기억도 무섭고, 사실 우리가 치과는 이가 아플 때, 그때 돼서야 가고, 또 사랑니 때문에 힘들 때 가고, 그다음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참다 임플란트 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치과에 제때 안 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누구나 이제 아프고 이상이 있을 때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아프고 증상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 약속을 미리 스케줄링을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자랄 때 할 때는 기억이 없는데 지금 요새 외손주들을 키우니까 이제 나오 이러고 그때 이제 잇몸이 살아요. 흰기 살짝 보면 막 이런 만지고 막 이러거든. 아, 귀여워. 까끌까끌한 거 이거 막 느껴보려고 막 이런 이제 돌을 전후해서 이거 아주 제법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뭐 잇몸하고 이렇게 뭐 이가 살짝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뭐 치아 관리하기가 그렇게 별로 크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생후 6개월이 되면은 유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께서 입안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들여다보시고 직접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개월이 되면은 우유병을 물고 자는 습관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울 때는 우유병에 보리차를 넣어서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좋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유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가 12개월부터인데요. 그때 우유병을 물고 자게 되면은 우유의 어떤 잔류 성분과 그리고 이유식의 잔류 성분이 잠자는 동안에 충치를 일으키는데 매우 영향을 많이 끼치기 네. 때문입니다. 그리고 24개월이 된 이후에는 아이들이 양치질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녁에는 항상 직접 닦아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딸을 데리고 이제 어린이 치과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가면 항상 있는 문구가 있어요. 뭐요? 불소도포, 혼매우기. 혼매우기. 예, 요거는 꼭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한 거죠. 네. 이 치아 혼매우기와 불소도포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도포를 하게 되면 불소도포를 한 1년 동안은 거의 79% 정도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치아 우식 예방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4년 이상까지 59% 정도는 우식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 혼매우기도 우리가 처음 나는 제6세 구치, 제1대구치가 있거든요. 그 구치의 홈을 어떤 전색제로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치가 처음에 생기고 그리고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초등학교에서 우리 불소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매번 했던 것 같은데. 치약 어마어마하게 예, 많았어. 그게 그럼 효과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참 억울한 게 우리 늘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영구치는 한 10살 전에 다 난단 말이죠. 요새는 뭐 빠르면 6살에도 그러니까, 이갈이 그렇죠. 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있고 영구치가 한 40쯤에 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네. 그러게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사진 보면 앞니 하나 정도는 꼭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요럴 때가 오히려 원장님 치과 좀 자주 가야 되는 시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6세에서 만 12세가 되면 이 시기에는 혼합치열기로 그전에는 유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서히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가장 치아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전체적인 그런 어떤 주기를 보게 되면은 평생 살면서 1년에 한 번 이상 치과를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검진을 받고 필요한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시기에 1학년에서 3학년까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6개월 간격, 심지어는 이가 좀 덜 닦이고 충치가 잘 생기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3개월 간격으로 방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예를 들어서 윗니가 보이지 않고 아랫니가 거꾸로 물려서 반대교합이 되거나 오히려 반대로 윗니가 옥니처럼 돌출돼 있어서 아랫니를 거의 다 덮어서 아랫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과 그리고 교정의사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꼭 해보시고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맞아. 교정은 어렸을 때 하는 게 어른 돼서 하면 더 힘들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치과가 좀 무섭더라도 무섭지 않게 자주 가고 치과에 미리미리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실 텐데요. 부정교합으로 치료 중인 분의 영상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치과를 찾은 환자인데요. 진료를 기다리는 두 친구가 11살 쌍둥이 자매라고 합니다. 그 위아래가 원래 위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아래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그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씹는 거나 불편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자고 했는데 어렸을 땐 무서워가지고 안 했어요. 아, 진짜 이야기처럼 아래턱이 조금 나왔네. 부정교합이 있긴 하네요. 네, 교정 치료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용기를 냈다니 둘 다 너무 대견해요. 네, 성장기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일찍 시작하면. 그치, 역시 성장기에, 그죠? 이제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양치질 교육으로 이제 마무리되네요. 이렇게 교정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브라켓도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둥글려주세요. 와이어가 있는 경우는 그리고 좀 반대편 좀 할 때는 다르네요. 칫솔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고 있죠. 그리고 한쪽 같은 경우에는 칫솔을 좀 세로로 잡아서 이렇게. 처음에는 치과에 자주 와야 해서 겁이 났는데 오다 보니까 충치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관리도 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아이들 보면 이가 가지런하잖아요. 그게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나중에 그럼 뭐 아이돌 아이돌보다 돼요. 예뻐질 텐데요. 이분은 앞니끼리 부딪히는 부정교합이 있으셨다고 해요. 웃을 때 그게 보이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게 좀 스트레스여서 교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지금 이제 그 이제 원래는 또 마스크도 벗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치료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 그죠? 6개월 정도 됐는데 치료 경과는 굉장히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원래는 반대교합이거나 전치부가 절단교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상교합으로 바뀌었고 원래 반대교합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니 부분이 조금 힘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번호로는 이게 11번이고 이게 21번인데 21번의 지근이 다른 치아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짧아져 있는 상태다. 이 부분도 일단은 교합이 조금 편해지고 반대 교합으로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게 조금 편해지고 풀리고 하면은 저 부분이 더 이상 다른 속도로 뿌리가 높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위쪽의 공간을 조금 더 넓히고 아래쪽은 후방으로 또 후진을 해서 지금 교합을 조금 안정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할 거고 아래쪽에는 오늘 그 와이어를 업그레이드 할 거라서 굵은 사이즈로 들어가고 철사가 굵은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이고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상태를 보면서 이 철사의 굵기나 조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치아 사이즈를 굵기를 조정해서 치아에 주어지는 힘을 조정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치아 이동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 한꺼번에 확 쪼아가 될 일은 아니에요. 아직 맞아요. 치료 중이기도 하고 장치가 있기는 한데 웃을 때도 훨씬 편하게 웃을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많이 편해져가지고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일찍 할 걸이라는 후회도 조금 있기는 해요. 막상 하면 맞아요. 치아 교정은 단지 미용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음식을 씹는 기능과 발음의 개선, 그리고 충치와 풍치를 예방해서 자기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것, 즉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구강 건강을 잘 지켜야 전신 건강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적인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교정 치료가 완료되면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얼굴과 예쁜 미소를 얻게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교정 치료가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주치의와의 유대감 형성도 중요하죠. 주치의를 믿고 잘 따라준다면 기능적인 면, 미적인 면, 건강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치료가 될 거예요. 저는 선입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아이들 아까 얘기했던 저도 아이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교정 치료를 해야 하는 겁니까? 꼭 네. 미용이 아니라면? 네.
그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를 간단하게나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니나 위턱이 돌출되어서 부모님들이 좀 아랫니가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입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이들이 윗니가 돌출이 되어서 아랫니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반대로 아랫니가 많이 돌출이 돼 있어서 윗니가 덮지를 못하고 더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치아들이 삐뚤삐뚤하고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치아의 중심선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게 굉장히 이제 한쪽으로 틀어진 느낌, 비대칭의 느낌을 줄 수 있겠고, 어금니는 닫고 앞니는 열려 있어서 개방교합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교정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정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이게 교정을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면 좀 오래 걸리거나 좀 네. 교정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혹시 뭐 교정 치료도 적기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교정학회에서 공부하는 교정치료의 검사 시기는 7세입니다. 7세요? 네, 7세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린 시기라고 생각이 되실 건데 실제로 7세에는 유치도 있고 영구치가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검사를 받아라는 것은 교정 치료를 해야 될 그런 부종교합이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하지만 이게 치료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장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적기가 사실 7살인데 뭐 30대, 40대 제 주변에는 내일 모레 이제 50대 되시는데도 지금 네. 교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 좀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7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이제 후반기거든요. 그래서 12세, 13세 이 시기가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정치료의 본교정 시기엔 적절한 시기고 이보다 먼저 봐야 될 때는 골격적인 부조화를 보일 때는 그래서 위턱이 크거나 아래턱이 크거나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이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교정치료 자체가 어떤 세포의 활성화를 이용한 생물학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어떤 기전 활성도가 높은 시기일수록 치료가 더 쉽게 진행이 되고 치료를 했을 때도 결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결정을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인간 사람들의 어떤 수명 자체가 길어졌기 그쵸, 때문에 네. 나이에 상관없이 교정치료가 필요할 때 그때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뭐 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자면서 저기 이제 이빨을 부덕부덕 가는 본인 얘기네요. 꼬리보다 듣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옆에 같이 자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본인 턱이나 뭐 치아 마모 이런 거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권투 선수처럼 이렇게 뭐 마우스피스를 이제 끼고 잘 수도 없고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저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인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어쩌다 시리다 그러더라. 네, 그거 이상하더라. 이갈이가 있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본인이 느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갈이가 있다, 너무 고통스럽다, 주변 분들이 고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코골이도 그렇고 이갈이도 그렇고 같이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는 이갈이의 빈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갈이로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보면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마모가 되고 교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보철물이나 치아가 파절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갈 때 생기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보게 되면 구강 내 이제 틀니처럼 끼우는 투명한 것도 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안정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끼움으로써 이갈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과도한 힘들을 막아주고 또 한 개는 어떤 이제 몸에다 장치를 기계를 부착해서 내가 이를 간다 그런 신호가 정해졌을 때 자기가 그걸 알려주고 자다가도 그걸 알 수 있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주의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갈이는 낮 시간 동안에도 이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클렌징이라고 해서 꽉 깨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도 이갈이와 밤에 야간의 수면 중에 그 이갈이와 관련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사회적으로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을 때 어떤 심리적인 그런 하중을 느낄 때 이갈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게 이렇게 빠드득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네요. 네, 이거 네. 보조장치 써야 되겠어요. 근데 예전에 뭐 복토스 맞으면은 이갈이에 도움이 맞아, 맞아. 된다. 이것도 보톡스도 맞기도 그것도 하고. 치료 맞아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자, 이번에는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아, 입을 다물 틈이 없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구호흡을 고칠 수 있다. 구호흡이 입을 열고 숨을 네. 쉬는 그 습관, 요걸 이제 구호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아, 아니야. 나는 이걸로 바꿀래. 근데 그렇다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나? 근데 이거는요. 네. 이거는 저희 집사람의 그 어떤 임상 실험을 거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O가 돼야 됩니다. 어머님이 왜냐면 붙이셨나요? 우리 집사람이 한 날 나는 그게 그런 게 그 약국에서 파는 줄도 몰랐어. 입을 붙이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 사오라 그래. 그러니까 갔는데 사실 몇 개 되지는 않는데 그 테이프가. 그런데 내가 사러 가기 전에 야, 우리 집에 스카이치 테이프 천인데 그거 발라라. 그러니까 무슨 납치 범죄 영화에서 하듯이 이렇게. 그거는 스카이치 테이프는 또 이런 게 있대요. 스카이치 테이프 붙여놓으면 이렇게 자기가 불필요할 때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떨어지니까 그거는 파는 거는 네. 자기가 불필요할 때 떨어진대요. 그래서 정말 코로도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입도 막아놓으면 죽어보잖아. 그럴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테이프래. 그래서 갔더니 조금 비싸더라고. 한 5,000원인가 했는데 출자돈만 해도. 그래서 요즘에 물어보니까 어제 그 서울 갔다 오고 물어보니까 한 번 가지고 한 6일 정도에 떼다 붙였다 한다 하더라고. 그 뒤에는 좀 효과가 없어진다는데 이거는요 100%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빨리 O로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자, 타미 씨. 자, 저는 사실 이갈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고 이랬었는데 제가 일어나면은 이걸 뱉어버려요. 그냥 또 이를 갈고 자고 이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만약에 붙이면 이렇게 쉬지 않을까 싶어요. 다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마우스피스를 낀 다음에 테이프를 또 붙여야겠네요. 그럼 나 어떻게 자? 그러면 이중으로 막아야 되겠네. 불편해.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어머! 어머, 잠깐만. 아니 그럼 이게 광고 나오고 센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우리 두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보십시다. 왜요? 네, 그래서 이제 구호흡이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이제 악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테이프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역자, 미음자, 동그라미, 일자 정말 맞아요. 많은 네. 테이프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큰 사이즈도 있거든. 작은 사이즈도 청테이프까지 뭐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에 준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밴드 형태로 턱을 잡아주는 그런 장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어머니들께서 그걸 시도를 실제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치과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가격이 저렴하죠. 그렇죠. 그 치과에 비싸다는 인식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뭔가 아이한테 치료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어떤 안심이 보람을 되시는 것 같아요. 느끼시는구나. 근데 실제로는 이 테이프만으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테이프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피부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센 거, 턱을 잡아주는 어떤 밴드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턱 관절에 불필요한 힘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몸에 해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원인이 되는 부정교합이나 어떤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을 고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올리는 연습 그래서 이게 입술을 다무는 연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올리고 어금니를 살짝 깨물고 입술을 붙이고 코로 숨 쉰다. 이렇게 4단계를 하루 중에 언제든지 연습을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얼굴 주변에 안면 근육에 힘이 생겨서 구호흡을 예방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 이거는 진짜 우리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사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강 구조가 이제 털을 다 잡기 전에 아이에 대한 이제 우리 사람들 60이 넘었는데 네. 효과가 있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붙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조금 다물어진다는 느낌은 느낄 수 있겠지만 테이프를 평생 붙일 수 없잖아요. 밥은 뭐야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본인이 생활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이 구강 주변의 저작근과 어떤 안면의 근육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60이 됐는데 넘는데도 가능합니까? 그게? 그럼요. 60이 되셔도 웨이트도 하고 근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치. 젊으시죠? 네, 100세 네. 인생인데.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하, 주걱턱. 주걱턱은 유전이 원인이다.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저는 또 바꿔라, 또 바꿔라, 또 바꿔라. 아니, 저안 바꿔요. 주걱턱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친구 부모님은 주걱턱이 없으시던데. 그게 또 한 대 걸러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나 할머니, 있죠. 저 부모님은 나는 못 뵀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유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명한 사람 중에 보면은 우리 이대호 선수하고 딸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닮았죠. 진짜 많이 이천수 선수 딸 한번 보십시오. 똑같죠. 똑같죠. 추신수 선수 딸 보십시오. 그렇지. 남의 딸 얘기할 게 아니라 김진 씨 딸. 제 딸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게 콩 씹은데 콩 나고 팥 씹은데 팥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아나 뭐 주걱턱 이런 것도 다 유전입니다. 좀 바꿔도 되겠어요?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러노? 자, 강민 씨왜 바꿀 건데요? 번뜩 생각났어요. 뭐? 저희 엄마가 한쪽 턱에 유달리 이렇게 각이 졌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시는 말씀이 한쪽으로만 오징어를 그렇게 씹으셨대요. 그거는 유전이 아니고 그건 후천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유전이 아니라고. 후천적으로도 주걱턱 그러니까 턱 모양은 바뀔 수가 나중에도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네. 모양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 네. 자, 한번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일리도 있는데. 같은데?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깜짝이야, 또 맞춘 줄 알았어. 네, 왜냐하면 이제 유전 본인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전적인 원인이 주걱턱을 발생시키는데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열에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구강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2차 성장기에 있어서 그전에는 주걱턱이 없었어도 2차 성장기가 지나고 키가 급격하게 크면서 주걱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들은 주걱턱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른들은 전혀 주걱턱에 어떤 기미가 없는데도 아이가 심한 주걱턱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거, 습관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주걱턱을 형성하고 생기고 또 심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입을 벌리거나 구호흡을 하거나 그리고 혀를 내밀고 그다음에 턱을 한쪽으로 괴고 그런 습관들을 중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턱 이렇게 괴면은 주걱턱 주걱턱 된다고. 된다고. 근데 야, 셰프 같다 그런 거라니까. 이러면 이제 주걱턱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 네. 저는 또 사실은 그 옛날에 그대 그리고 나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그 양택조 씨인가 이분이 이렇게 했어. 아니, 야, 형님아. 내가 뭘 해줄까? 뭐 이런 거 흉내 맞아요, 먹고 맞아요. 싶고. 또 정주영 회장이 내가 현대를 건설할 때 울산에 내려가가지고 짧은 땅을 독일에 가가지고 차화당을 얻어와가지고 내가 했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거를 연극에 써. 오늘 갱기. 연극에 써먹으려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사투리로 네가 뭐라고? 참말로 네가 한번 해봐다가 그러나 못잖아. 이러니까 연출자 선생님이 뗄차라니 대사 전달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고기를 한번 못 써먹은 적인데.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치주염 환자는 어머머머 동맥경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스케일링을 하러 갔는데 스케일링을 제때 안 하면은 이 치주염에 걸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주염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과 우리 치아를 지지해주는 이 뼈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렇네. 어르신들 풍치라고 부르는 그거. 그것이 바로 이 치주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동맥경화까지. 오, 무서운데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하나, 둘, 셋. 오늘 내 계속 오러 가보자. 저는 오늘 계속 X인데. 같은 팀 됐네 이제. 그러네요. 아니, 어쨌든 동맥경화는 이게 혈관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쵸. 네. 근데 무슨 치아랑 관련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서 그래, 우리 저는 이에 X였습니다. 혈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쳤을 때. 그러니까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렇지. 같습니다. 그냥 맞추기 그냥 쉬운 문제. 이게 왜냐면 아니 이렇게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냥 뭐 동맥경화, 혈관 막히고 뭐 이런 건데 네. 굳이 뭐 치주염 때문에 동맥경화를 가질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나중에는 뭐 치주염 때문에 뭐
고혈압이 생겼다. 치주염 때문에 진짜 그렇지. 고혈압부터 해가지고 치질도 생기겠네. 저혈당, 뭐 심장병 걸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러다 맞아. 치질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XX. 상당히 팩트 신빙성은 체크하다가. 없지만 목소리가 커요. 네. 자, 팩트 체크하다가 네. 왕말 다 던지보네. 사실 이런 아파봐야 알고요. 사실은 지금 치주염이라는 게 이 하얀 이에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잇몸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 잇몸에도 피가 안 흘러, 잇몸은. 맞아. 피 흐르잖아. 그럼 피가 다 토하는 거라니까. 이 몸, 몇만 킬로, 지구를 12바퀴를 도는 이 혈관을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증이 돌아다닌다면 이 독백경화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정말 아무도 이가 불편한 걸로 내가 동맥경화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근데 사실 나도 못 생각 해보셨을 그렇게 것 했는데 왜 같거든요.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서 오야. 자, 출제자의 의도가 과연 뭔지, 자, 뭔지. 정답을 확인해 아, 보겠습니다. 이거. 원장님,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아파봐야 알아. 진짜요? 아파봐야 알아.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아니 그러면은 스케일링 미루다가 동맥경화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실제로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치주염과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없는 분들과 그리고 치주염이 있는 분들의 어떤 동맥경화의 발병률을 봤을 때 충분히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치주염을 일으키는 그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혈류로 직접 들어가서 전체적 혈관벽을 두껍게 하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염증 반응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전은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전신적으로 염증의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혈관 내에 혈관 자체가 염증이 가득 차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동맥경화 어떤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연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피가 멈췄다고 그 염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이거 틀어진다니까. 여보. 대단한 거 하나 맞췄어 내가. 치과도 자, 치아 건강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교정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이게 치열도 치열이지만 이게 돌출입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이게 돌출입이기 때문에 뭐 불편한 점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그 돌출입이 이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본인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제가 돌출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코와 턱에 선을 그었을 때 입술이 앞쪽으로 나와 있다. 그럼 돌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만나는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입술이 두꺼운 경우 그리고 입을 편안하게 다물지 못하고 평소에 그냥 기본적인 그 자세가 3mm에서 4mm 정도 입술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돌출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저도 살짝 조금 이게 약간 마중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요. 나와 이게 있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좀 입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되게 강상학적으로 좀 그렇다 나와 있는데 하더라고요. 너는 한대 맞은 줄 알았다. 야, 촉새 같다 그러지 왜? 해골이 입이라 그래가지고 안 나와. 예, 안 나와. 촉새처럼 안 이렇게. 나왔어요. 안 나오셨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전에는 돌출입은 잇몸뼈 자체가 돌출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치아 돌출이 있는데 치아 돌출은 일반적인 치아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근데 잇몸뼈가 그리고 치열 자체가 많이 돌출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난 케이스인데 이전에는 교정치료를 돌출입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교정치료를 했을 때 어떤 외모 변화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리고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돌출입 양악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치과 기술 자체가 교정 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술 없이도 저희가 치료하는 선돌출입 교정 장치 등이 특화된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로 돌출입 심지어는 잇몸뼈가 돌출되어 있는 심한 케이스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뼈까지 교정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네. 근데 돌출입도 돌출입인데 주변에 이제 주걱턱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죠. 예를 들면 아랫입이 조금 이렇게 좀 말려서 나온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빨리 좀 네. 교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주걱턱도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치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주걱턱이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고 본인이 주걱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윗니가 들어가 있고요. 아랫니가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만나지 않지만 반대교합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걱턱이 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한데 그 시기가 굉장히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반대교합으로 치아가 물리고 그리고 외모도 아래턱이 돌출된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정상적인 그런 안모를 가지고 있었고 돌출이 크게 없었는데 사춘기에 급성장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아래턱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냥 외모가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걱턱이 있기 때문에 입술을 다물고 편안하게 숨쉬기가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발육에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주걱턱이나 그리고 심한 옥리도 마찬가지인데 골격적인 부조화가 심한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발견 즉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는 기능적이라는 거는 네. 말하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씹는 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저작 기능과 그리고 이제 발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지장을 받겠죠. 이게 안 맞으면 아무래도 뭔가를 끊거나 끊어 먹어야 할 때 이게 맞아야 끊기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왜 한동안 정말 뭐 드라마틱한 뭐 성형 전후 뭐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었고 맞아요. 양악 수술이라는 거를 참 많이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개그맨들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도 양악 수술을 좀 많이 하는지 교정 기술이 좀 발달했으니까 수술까지 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수술도 싶은데 비싸고. 어때요? 네. 그래서 이제 양악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그래서 보수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이제 일부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트렌드긴 하지만 골격적인 어떤 치열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미용적인 거 성형적인 목표로 양악 수술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케이스가 정말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가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양악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악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게 첫 번째로는 심각한 안면 기형. 대부분은 뭔가 비대칭이 있는 분들인데 굉장히 얼굴이 입체적이잖아요. 그죠? 단지 길이만 길다, 한쪽이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봐도 굉장히 심각한 안면 기형, 비대칭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게 교정 치료와는 또 다른 영역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악 수술과 교정 치료가 병행해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각한 주걱턱인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얼굴이 긴 반달처럼 굉장히 기신 분들이 있어요. 특징적으로 저희가 만화 있어요. 캐릭터나 일본의 안토니 이노키라고요. 레슬링 네. 선수가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치열의 어떤 부조화를 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골격적인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양악 수술과 교정 치료가 같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심한 옥니가 있을 때 옥니라는 거는 네. 반대로 그럼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은 게 옥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한 옥니가 있을 때는 이것도 주걱턱과 마찬가지로 윗니가 굉장히 뼈 자체가 돌출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씻게 되면은 치아들끼리 만나 이제 음식이 끊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랫니가 잇몸을 씹어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발음,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되겠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주걱턱 이가 살짝 반대교합이 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진전이 됐지만 그래도 교정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개로 또 돌출입,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교합이 미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으로 진작 병원을 찾아서 또 만족스럽게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일본인 유학생 마이코 쪽에 씨라고 손잡이 하세요.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머리 뒤로 기대시면 되세요. 돌출입에 무턱, 또 안면 비대칭이 있어서 치료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검사인가요, 이거는? 네, 지금은 3D CT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골격적인 것, 치열의 입체적인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나와요? 全体的に見た時に前歯がちょっと出ているのが気になってきたのと、あとご飯食べる時に顎がちっちゃいのでそれで結構音が鳴ったりするって言われたので聞いてみました。 이게 아래턱이 그러면은 턱 관절이 좀 불편했겠습니다. 네, 아래턱에 무턱이 있고 턱관절에 통증이 있어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야, 외국분이 한국에서 치료를 한다니까 괜히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방법을 볼게요.
KO를 화이팅. 파이팅. 한국 매력이 제대로 느끼게 가시겠네. 맞아요. さっき言った悩みがすごいコンプレックスや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解決できるって考えたらすごい期待が大きいです。で、今留学中なんですけど、日本に帰った時に、両親がわからないぐらい綺麗になってるのを考えるとすごい期待が大きいです。 와,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치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완성 단계이신 것 같아요. 미소가 예쁜데요? 네. 네, 돌려볼게요. 네, 너무 많이 가서 왼쪽으로 네. 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이랑 부정교합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치과 병원에서 한번 치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양악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비용도 엄청 부담되고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거기에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너무 큰 돈이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비수술 교정 방법도 있다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진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내 송곳니, 그다음 작은 어금니가 만나고 있고 송곳니는 떨어져 있죠, 그죠? 위에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그 전에 교정을 하다가 중단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그래도 뻗어진 느낌 그대로 있죠, 네. 그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그대로 치아 상태는 그대로고 사랑니는 발치를 했지만 나머지 작은 어금니는 발치를 하지 않았고 원래 있는 치아 상태는 그대로고 개수도 그대로인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래턱이나 아래 치열이 전체적으로 후방으로 진행이 많이 됐다. 고무줄 걸 때 맨 마지막에 어금니 아프고 그런 건 없죠. 괜찮죠. 지금도 이제 둘 다 조금 이제 어금니 쪽에 이제 교합이기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오른쪽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조금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고무줄 끼는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괜찮아요. 지금도 많이 괜찮습니다. 양악 수술 하시려던 분이 이제 교정하면 얼마나 좋아질까 약간 조금 의심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최고예요, 최고. 네.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를 잘 따라주셔서 치료 결과가 좋았습니다. 주걱턱도 많이 좋아지고 비대칭이 개선된 케이스입니다. 쏙 들어가네요, 아래. 네, 한 500% 만족하는 것 같아요. 500%? 만약 수술을 했었으면 입원도 한두 달 했어야 했을 거고 부작용 중에 턱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정말로 사망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교정하는 기간 동안에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일도 계속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서서히 그게 좋아지는 것도 보이고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수술한 것만큼 잘 치료가 된 것 같다고 느껴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네. 부정교합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방치할수록 치아가 더 틀어져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 예민한 시기에 반대교합이 심하다고 친구들에게서 턱으로 마늘이나 빨아, 주걱으로 밥보라 같은 말을 이신공격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비수술 주걱턱 교정 후 거울을 볼 수 있게 되고 사진도 찍고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성격이 밝아지고 활기차게 되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교정치료로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예뻐 보입니다. 이럴 때 제가 교정의사 하길 잘했다 싶죠. 치료를 넘어서 마음까지 함께 치유했다는 보람이 있거든요.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함께 공감하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네. 진짜 그럴 때 보람이 있으시겠다. 특히 성장기 환자들을 또 많이 보시니까. 그죠?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사실 이 자체가 좀 약해지고 깨지기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지탱하는 잇몸들도 이제 사실 힘이 없어지고 잇몸을 잘 물어주고 이래 해야 될 건데 자, 잇몸 건강을 지켜야만 이가 딱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잇몸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그래서 치주 질환도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제 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주 질환은 이제 중치나 뭐 신경, 치주, 시수염 이런 것들과 다르게 평소에 급격한 통증을 느끼진 않습니다. 평소에는 근질근질하고 뭔가 잇몸이 들뜨는 느낌이 들고 양치할 때 피가 피가 나고, 살짝 나고, 맞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러면 붓고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초기 단계부터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필요한 치주 치료 내지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또 치아 고민도 치아 고민인데 그 이제야 뭐 저희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만 입 냄새 있잖아요. 구취라고 하죠. 그렇지. 예, 이게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진 씨는 항상 이거 뿌리기도 하고 참 관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인에게 좀 이제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가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벗어났다가 다시 썼을 때 갑자기 무슨 냄새래? 뭐고 이거? 당신이 당신 걸 놀란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마스크는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말을 많이 해서 네. 침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구취 예방하는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구취는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특히 단백질이 분해돼 세균에 의해서 분해됐을 때 휘발성 황화합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구취입니다. 그래서 구취는 기본적으로 전체 구취에서 90% 정도는 구강 내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입안에 이제 불량 보철물이 있거나 오래된 어떤 충전물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설태나 백태가 끼어 있을 때, 충치가 있을 때,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구취의 원인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신질환이 있을 때는 어떤 상기도 감염이나 어떤 역류성 식도염이나 신부전, 간부전, 이런 내과 질환에 의해서 구취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내과적인 질환이 굉장히 심해져야지 구취가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치과 어떤 구강 내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구취가 났을 때도 구취가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도 치과를 방문하셔서 원인을 찾아보고 특별한 원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평소에 치아를 관리하는 습관을 조금 더 꼼꼼히 치아끼리 만나는 인접면이라든지 홈이나 좁은 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보조기구를 통해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그죠? 그런 어떤 것들이 구취를 많이 유발하긴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라서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음식들보다는 일단은 이제 조금 더 냄새가 덜 나는 식단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구강이 건조할 때도 구취가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물을 마시고 그다음 과일이나 어떤 채소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참 이게 마스크 벗었으니까 또 입냄새 우리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미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사실 스케일링 꼭 네. 1년에 한 번은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스케일링 하면 안 받으면 치주 질환 걸린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았고, 네. 근데 평소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뭐 딱히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걸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쌓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음식물이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치태가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그게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치석이 됩니다. 이게 치석의 상태가 치석 말 그대로 돌이기 때문에 칫솔질이나 구강 보조 기구 아까 말씀하신 게 워터픽 같은 건데 그런 걸로는 충분히 제거가 되지 않고 대부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치석이 세균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균 덩어리로 인해서 어떤 충치가 생기고 그리고 치주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치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케일링을 하는 것 자체가 치면 자체로 활택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치면이 치아 면 자체가 매끈하게 되면은 치석이나 플라그가 덜 붙겠죠. 그런 과정까지도 그래서 평소에 어떤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치주염의 가능성을 줄이고 치주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더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면 세마와 스케일링을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오복 중에 하나 이를 이야기하고 이래 하는데 네. 저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어린 아이들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저는 또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또 노인은 나는 아닌데. 노인까지
하여튼 성인 이상 좀 네. 이래 장년 뭐 이런 분들도 이거 보면서 아 나도 남은 인생도 좀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잘 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자 이제 어떤 치주 질환에 대해서 좀 앞으로 잘 사용하는 좋은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 100세가 아프면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아니고 건강하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100세를 우리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인들의 어떤 그런 전신적인 건강 그리고 전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강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노인들의 상병명 빈도를 보면은 치은염과 치주염이 1위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5년째 치료를 많이 받으시고 관심이 많아서 관리를 하셔서 그런지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 5년 새에는 그 전에 비해서 40% 이상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치주염으로 해마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346만 명 정도 될 정도로 노인분들이 굉장히 치주염을 많이 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강 건강 관리가 노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돌봄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돌봄 노인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보행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치주염이든 어떤 치과 치료 자체가 제공이 적시에 되지 않고 방치가 되면 흡인성 폐렴이나 여러 가지 병들이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구강 노쇠, 구강이 늙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강 노쇠가 진행이 되고 회복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잘 먹을 수도 없고 삼키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이제 몸이 지금 전신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구강 건강 관리, 특히 노인에 있어서 연세 든 분들이 기존에 있는 질병을 그때그때 잘 치료를 하고 그리고 더 심해지지 않게 하고 방치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케어를 할 수 없다면 구강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때 정기 검진도 하고 요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신체 오복을 챙겨서 2023년 건강하게 보내기 프로젝트. 오늘은 치아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의 위장 건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을 드립니다. 건강하세요.